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가 떴다 시간인데 오늘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600회 이렇게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생생정보마당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꼭 알려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 많이, 보이스피싱에 예.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갈수록 진화해가는 수법에 대한 이야기 예.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이름 및 장소 등은 실제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실에서 아들 사진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수진 씨. 아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한 달 전. 오붓하게 거실에서 TV를 보는 부부. 은퇴 후 오롯이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수 씨입니다. 아무 걱정 없는 이 집안의 애물단지 아들 창원 씨. 엄마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요. 다녀오겠습니다. 야, 너는 뭐 하는데 이렇게 싸돌아다녀? 사업자 누구 좀 만나려고요. 아이, 그럼 뭐 매번 방언하는 사업 그만 접고 장가나 가. 아, 장가를 가려고 해도 반듯한 직업이 있어야지 누가 시집이라도 오죠. 아, 장가만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며느리만 데리고 와. 아빠, 이번에 진짜 한 방에 있다니까요. 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만해. 직장도 없이 안 되는 사업에 집착하는 아들. 아들, 밥 먹고 가. 됐어요. 인생의 한 방을 노리며 사는 아들.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한심한 아빠 장수 씨. 다음 날 오후.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 철없는 아들 창원 씨. 그런 아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수진 씨. 아, 그래요? 아이고. 그때 창원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은행입니다. 아, 됐어요. 아, 참. 이번에 대출 금리가 저렴해서 이용해 보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와, 이거 보고 계세요? 네? 대출이라는 말에 혀가 쫑긋해진 창원 씨. 제가 대출 받은 게 좀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혹시 얼마가 필요하실까요?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신용 등급을 빨리 올리시려면 대출금의 10%인 1억을 예치금으로 선입금 하셔야 합니다. 입금 가능하세요? 입금을 하라고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신용이 너무 낮으셔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안 되시면 다음 기회에 다시. 아니요. 제가 입금 해드릴게요. 예, 제가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금리 대출이라는 말에 넘어간 창원 씨.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뭐 저렇게 솔깃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거 맞죠? 맞아요. 저 정황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사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좀 서툰 경우도 많고 맞아요. 뭐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을 하면서 겁을 줘서 금을 이제 편취하기도 하고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 방금 저 아들처럼 저렇게 꼭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서 네. 수수료 등을 핑계로 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뉴스에서도 네. 그렇고요. 이런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네.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전화금융사기 걸려.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3,056억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고 개몽을 하고 하는데도 그러네. 네, 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수법이 있다고요. 이건 어떤 코로나 거죠? 또?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온 국민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해서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예.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이제 문의 전화를 하면 예.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 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네. 또 지금은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행되기 전에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네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또는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어눌한 사람만 걸려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족 이야기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 창원 씨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다 큰 놈이 아침부터 큰 노래나 부르고 얘 인마 장가나 가라. 아들 뭐 좋은 일 있어?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진짜? 내가 이번에 제대로 성공해가지고 호화시켜줄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걸까요? 표정을 보니 아닌가 봅니다.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창원 씨. 여보세요? 아직 대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대출 승인이 아직도 안 된 모양입니다. 어떡해.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제가 드린 돈 있잖아요. 그거 아버지 땅 담보대출 받아서 드린 거라고요. 며칠 전 대출 전화를 받고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1억을 엄마 수진 씨에게 부탁한 창원 씨. 그 돈은 아버지 땅을 담보로 1억 대출 받은 겁니다.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인이 되지 않아 다급해진 창원 씨. 아 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진짜. 아 설마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니야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아챈 창원 씨. 진짜. 아이고, 하지만 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는 장수 씨. 아이고 아들 아닌 거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미 사라진 땅 문서. 여보, 여기 서류 못 봤어? 없어진 땅 문서를 보고 아들을 의심하는 아빠 장수 씨. 너 설마 이놈의 자식?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창원 씨. 창원 씨는 며칠 동안 보이스 피싱에 당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창원 씨. 보이스 피싱 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 정말 아주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예.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 있을까요? 네, 그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은 예. 낮은 금리 대출을 요구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방법이 전체 보이스 가장? 피싱 범죄의 한 69%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금연을 편취하는 방법이 한 30% 정도. 너무 이루고 있다고 겁나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 네. 오면은 멀쩡한 사람도 무섭잖아요. 맞아요. 예. 뭐 잘못됐나 싶어서 그렇게 속을 수도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네. 저금리 대출해준다. 만약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 그 은행이랑 같이 전화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범죄가 갈수록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활용을 하는 전화 가로채기 앱을 활용한 수법이라는 건데요. 전화 예. 가로채기 앱? 예, 오. 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알만한 은행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방법이 바로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는 것인데 이 앱은 깔게 되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은행에 전화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앱으로 인해서 보이스 피싱범에게 전화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직접 은행으로 확인해 봤는데 받는 사람이 은행이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수료로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믿고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입금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도로 네. 발전된 수법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아 내가 당했구나 어떡하지 이러면은 어떻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운시 지체 없이 112 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네. 되고 지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이제 검정 돈하고 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은행 등에 신고해서 내가 방금 보낸 돈 이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 정지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보이스 피싱 방법이 어떤 것을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전화로 정부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라면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이스 피싱 반드시 의심을 한번 해 보셔야 하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때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뭐 또 기존의 고금리를 상환하면 당신 신용 등급이 올라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쉽게 많이 당하는 게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맞아요.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인한테 다시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묻혀달라는 거 무조건 의심해야 그래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